자,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 뭐였을까요? 양수, 음수, 정수, 유리수, 수직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에 대하여 계산을 해볼 겁니다. 유리수 계산을 공부를 할 건데 솔직히 계산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계산을 아예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배우고 연습을 하고 100문제, 200문제, 500문제를 풀었는데도 음수, 양수 계산할 때 틀리고 마마 계산할 때 틀리고 하면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력으로 틀린 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리수 계산은 정말 간단하고 본능적인 거라서 요즘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적의 계산법이라거나 센 연산이라거나 단순 계산만 반복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많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반복을 하면서 감을 잡는 게 좋습니다. 먼저 덧셈부터 해보면은 우리는 이미 양수, 음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다는 걸 알아죠. 자, 지금부터 덧셈을 계산을 해볼 건데 덧셈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그 규칙을 무조건 외우면서 하지는 말아줘. 규칙이 있대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 자, 당연한 거.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2랑 3을 더할 때는 2라는 건 2개 있는 거고 3이라는 건 3개 있는 거니까 더하면은 5개가 되겠네 라고 맨 처음에 공부는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1이 돼서도 숫자에 대한 덧셈을 할 때 2개, 3개 세어가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3이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플러스 5다 라고 말은 할 텐데 일단 그게 왜 규칙적으로 되는지 설명을 한 번은 할게. 덧셈을 할 때 같은 부호였으면은 그 같은 부호를 그대로 써주고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더해주는 게 규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지. 어떤 두 수의 덧셈을 할 때 같은 부호가 있으면은 같은 부호를 써주고 숫자는 이 두 수를 더해주는 게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같은 부호의 덧셈을 할 때는 같은 부호를 써주고 숫자는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호가 있으면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 그러니까 4랑 5 중에서 더 큰 수의 부호를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주는 게 규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더 큰 수, 6과 8을 비교하면 8이 더 큰 거잖아. 그래서 더 큰 수의 부호를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규칙은 이런데 이 규칙을 머릿속에 외우고 규칙에 대입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2에서 3을 더했으면 5 아니야? 4에서 5를 뺀다는 것은 400원짜리 물건 있었는데 내가 500원을 냈다는 것은 100원이 빚졌다는 거지. 마이너스 100원이 된다라는 의미.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라는 것은 4가 6개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4가 8개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개는 위에 남아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9라는 것은 1000원 빚을 졌는데 900원 또 빚을 지면은 나한테는 1900원의 빚이 생기겠지. 이런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계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점차 이 감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서 감을 잡는 영역이지 공식에 대입하는 수학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 수학도 존재는 하지만 모든 개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수학적인 직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있고 꼰대처럼 아까 했던 말이지만 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수고스러움과 귀찮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귀찮음을 기피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4가지 종류의 뺄셈을 해볼 건데 먼저 말하지만 덧셈은 규칙이 있었지만 뺄셈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약속을 하나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뺄셈을 할 때는 뺄셈의 규칙이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부호랑 안에 있는 부호를 바꾸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밖에 있는 부호랑 안에 있는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덧셈을 공부했었잖아.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니까 큰 수의 부호를 먼저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덧셈에 대한 계산 규칙이었다 라고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얘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얘도 계산을 해보면은 두 수의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부호랑 안쪽에 있는 부호를 바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을 계산하면 되겠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같은 부호를 써주고 두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8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개는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도 마이너스 안에도 마이너스 밖에도 마이너스 안에도 마이너스가 돼버렸지. 안에 거랑 밖에 거랑 바꾸어도 똑같이 마마가 될 텐데 자, 이 경우에도 약속을 하나 합시다. 바깥쪽과 안쪽의 부호가 같았을 때는 뿔뿔로 바꿔
바꿔준다고 해서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주문 하나 외운단 말이에요. 마마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면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주문이에요. 해서 마이너스를 뿔뿔로 바꿔버리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으로 바뀌었으니까 덧셈 계산하던 규칙으로 그대로 공부하면 되겠죠. 부호가 같으면은 그 부호를 그대로 써주고 두 수를 더하해라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아래 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이 마이너스잖아. 이런 경우에는 마마를 뿔뿔로 바꿔준다 라고 했었죠. 뿔뿔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더 큰 수의 부호를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얘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규칙이 있긴 하지만 규칙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을 익혀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에서 3을 뺀다는 것은 영상 2도에서 3도씨가 내려가면 몇 도일까? 영하 1도가 되겠지. 마이너스 6에서 8을 뺀다는 것은 영하 6도에서 8도씨가 더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영하 14도가 되겠지. 마마의 경우만 조금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데 마마는 이렇게 뿔뿔로 바꿔놓은 다음에 4에서 5가 더해지면은 9, 마이너스 10에서 9가 더해진다. 영하 10도에서 9도가 올라갔으면은 영하 1도가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감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상 영하라는 온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너희들은 너희만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견본과 예시가 있는 거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낸 다음에 자기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게 수학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도 자기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덧셈 뺄셈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 뭘까? 곱셈 나눗셈이 되겠지. 곱셈과 나눗셈은 더 쉬워요.